11번부터 15번까지는 연속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11번과 12번은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인데요. 지수함수 부정적분 이 두 가지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부분은 2의 x에 대한 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는 그대로 가고요. 얘는 그대로 2의 x승이 되고요. 3의 x승에 대한 적분은 아까 앞서 선생님이 이걸 꼭 기억하라고 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적분되고요. 그다음에 ax에 대한 부정적분은 얘를 lnA로 나눠주라고 했죠. 이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의 x승 같은 경우를 적분을 하면 얘는 3의 x승인데 ln3이 나눠줘야 돼요. 그 다음 적분함수 c를 붙이고요.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2에 2x 더하기 1이니까 그렇다면 이 꼴을 그대로 여기는 이 꼴을 얘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이건가 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미분과 적분은 반대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속미분이 돼서 2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 2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의 역수가 앞에 곱해집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붙여줘야 돼요. 내가 적분을 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거꾸로 미분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를 미분하면 2의 2x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적분해서 계산했던 요 값, 얘도 만약에 미분해본다면 얘를 살짝 이렇게 미분 표시 해볼게요. 얘를 해보면 얘가 속미분되면서 2가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 2의 2x 더하기 1이 나왔죠. 상수는 당연히 미분했을 땐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 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맞게 계산이 된 적분이다.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 다시 15번까지는 치환적분법을 이용한 겁니다. 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1번과 2번까지 했었는데 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풀이를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수업 중에 혈령이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걸 치환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은 분모를 치환하는 게 좋아요. 치환의 목적은 뭐냐면 미분했었을 때 최대한 변수를 없애가지고 이러한 값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항상 분모를 치환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를 분모를 치환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얘를 치환해 볼게요.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좌변도 미분해주고 우변도 미분을 해줍니다. 그럼 얘는 변수가 얘가 되고요. 그 다음 미분했다는 표시로 해주고 얘는 미분하면 1이에요. 1은 생략을 하고 미분했다는 표시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x dx 이 x dx를 t로 치환할 수 있어요. x dx는 어떻게 치환하냐면 x dx라는 거는 2분의 1 dt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2분의 1 dt로 바꿔주고 얘는 t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이 적분식을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t분의 1이고 2분의 1 dt니까 이 2분의 1을 같이 쓸게요.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분수꼴 같은 경우에 적분을 썼을 때 뭐가 된다고 그랬죠? 네, ln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수는 헷갈리니까 앞으로 보낼게요. 자, 2분의 1 인테그랄 t dt인데 t분의 1 dt죠. 자, 얘 적분하면 2분의 1 ln 절대값 t입니다. 그런데 t가 뭐였냐면 x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시 써주면 2분의 1 ln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항상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양수예요. 자, 그래프 생각해 보십시오. 자, y는 x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이런 꼴이에요.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음수가 되는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도 자, 오른쪽으로 할게요. 자, 1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환적분이에요. 근데 얘도 보면 분모를 치환해서 얘를 dx죠. 얘를 치환해서 미분을 해주면 분자의 꼴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얘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면
EX 빼기 1이고요. 얘는 미분했다는 표시 이렇게 쓸게요. T는 1이고요. 얘는 DT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뭐냐면 여기에요. 얘가 DT입니다. 얘가 DT로 치환이 되고 얘는 T로 치환돼요. 그러면 주어진 적분식은 인테그랄 T분의 1 DT예요. 얘는 앞에서 문제 풀었던 부분이죠. ln으로 적분이 됩니다. 근데 T 대신에 다시 얘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혹시 항상 양수인지 따져봅시다. 자, 얘를요 완전 제곱식꼴로 고치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얘가 나오고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꼴로 고쳤을 때 이런 형태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절대값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가로로 해줘도 돼요. 어차피 얘는 항상 양수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5번이에요. 자, 코탄젠트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웠던 공식 속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운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코탄젠트 x를 다시 바꿔볼게요. 코탄젠트 x는 sin x분의 코사인 x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를 t라고 한번 치환해 봅시다. 자, sin x를 t라고 치환하면 양변을 미분해 썼을 때 이러한 꼴이 나와요.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죠? 자, 얘가 dt예요. 얘는 t고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 t분의 1 dt가 됩니다. 그런데 t는 뭐였냐면 sin x예요. 그래서 얘는 얘를 적분하면 ln 절대값 t 더하기 c인데 t가 sin x였으니까 ln sin x 더하기 c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양수이진 않죠. 그죠? 얘가 음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줘야 됩니다. 자, 14번과 13번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항상 양수였기 때문에 절대값 없이 그냥 가로 해줘도 상관없어요. 절대값을 해도 상관없고 가로로 해도 상관없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양수니까 가로로 해도 되고 절대값을 해도 되지만 15번은 얘도 그럼 가로로 해도 될까? 아닙니다. 반드시 절대값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음수가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